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볼 자료는요. APR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숫자가 상당히 놀라운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79%면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APR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 배경, 특히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비용 구조나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헤쳐 보시죠. 먼저 핵심 숫자부터 좀 볼까요? 1분기 연결 매출이 2,6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46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97%나 증가했어요. 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죠. 그러니까요. 매출 성장도 대단한데 이익 증가율이 더 높다는 점, 이게 특히 눈에 띄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런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사업의 내실, 그러니까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는 신호거든요. 아, 내실이요? 그렇죠. 가장 큰 동력은 역시 마진율이 좋은 뷰티 디바이스 판매 호조,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동시에 비용 관리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역시 성장을 이끈 건 화장품이랑 뷰티 디바이스 부문이군요. 맞습니다. 이쪽 매출만 1,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나 뛰었고 특히 그 메디큐브 브랜드, 해외 인기가 대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뷰티 디바이스 자체 매출도 909억 원으로 한 36% 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고요. 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셈이죠. 이야, 대단하네요. 특히 미국 뉴욕타임즈 코웨어 광고 같은 그런 과감한 투자가 브랜드 인지도를 확 끌어올렸고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 그 광고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일본이나 중화권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고요. 비용 이야기도 좀 해보죠. 매출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은 오히려 전년보다 2%포인트 낮아져서 18% 수준을 유지했고 운반비 비중도 9%로 안정적입니다. 네, 그 점도 주목할 만하죠.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커지면 보통 비용 부담이 늘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했을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직접적인 광고 의존도가 좀 줄고 기존 고객 재구매나 추천을 통한 매출 비중이 늘었을 수 있고요. 아,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또 운영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 효과, 그러니까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작용했을 겁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금융 수익 증가도 좀 눈에 띄던데 이건 환율 영향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네, 회사 설명에 따르면 환율 변동이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0.5%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아, 생각보다 작네요. 네, 금융수익 증가는 주로 보유 현금을 활용한 금융상품 운용 수익,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판관비 레버리지 효과 덕분이라고 하네요. 판관비 레버리지 효과요? 그게 뭐죠? 아, 그건 매출이 크게 늘면서 임대료나 본사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의 매출 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물론 과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패션 부문은 약 30억 원 중반대 손실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손실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고요. 네, 그 부분은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 시장은 3,000개 매장 입점이 목표인데 아직 1,000개 미만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걸까요? 이게 겉보기엔 그럴 수 있는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회사 측 설명은 입점처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입점 속도가 더딘 것이라고 하죠. 아, 물건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른바 행복한 고민인 셈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능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그건 정말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회사 측은 올해 매출 1조 원, 영업이익률 17에서 18%를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네, CFO가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 초과 달성 가능성까지? 네, 공식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였죠. 충분히 그럴 만한 실적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죠. 1분기 실적이나 해외 성장세, 비용 관리 능력을 보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APR은 1분기에 해외 뷰티 시장에서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비용 효율성 개선도 돋보였고 그래서 연간 목표 초과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방금 얘기 나눈 그 일본 시장의 행복한 고민 사례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아, 공급망 문제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특히 품질 저하나 급격한 비용 상승 없이 이 성장을 계속 뒷받침할 그런 혁신적인 공급망 관리 전략. 이게 무엇일지 앞으로 APR의 행보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